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 지시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이 주장을 깰 결정적인 증거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통화 녹음 80여 건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 특전사 지휘관은 지난달 4일 새벽 0시 39분 전화 통화에서 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고 하니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고 말합니다. 검찰은 해안 인원을 끄집어내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국회 발언을 뒷받침할 유력한 물적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JTBC 단독에 의하면 부하들에게 하는 혹은 부하들끼리 하는 통화 녹취가 80여 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며칠 전 나왔던 기사인데요. 그 계엄 당시에 국회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들이 서로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통화 녹음이 80여 건 검찰에 확보됐다고 합니다. 80여 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이 아니라 녹취가 존재하는 거야. 통화 녹취가 오디오로. 그리고 나중에 본회의장에 진입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에 몇 명 있냐 그럼 전기 끊을 수 없냐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갔다고 합니다. 생생하게 담겨 있는 거죠. 나중에 기억으로 재조합한 게 아니라 게다가 여기서 지금 애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아예 애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대목을 왜 짚냐면 인원을 빼내라고 했냐 의원을 빼내라고 했냐 사람을 빼내라고 했냐 이런 걸 따집니다. 거기서. 그런 단어를 썼네 안 썼네 하는데 뭐라 부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의결 정도수 얘기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국회의원밖에 없는데 다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쓸데없는 공방을 윤석열 측에서 해요. 두 가지 의미한다고 보는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이야기는 말주변이 아주 뛰어난 분은 아닌데 단순히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는 게 아니라 증언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들은 부하들의 기억까지 보태지고 네. 그리고 그 통화 녹취를 가지고 있던 그 부하들의 그 내용까지 더해져서 가장 그때 상황이 온전하게 복원된 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조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곽 전 사령관은 본인 스스로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결심하긴 했지만 국회에서 나와서 증언하기 전날 이미 검찰에서 사실을 다 말합니다. 했지만 그때 자신이 했던 말을 자기 부하들이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당시 상황 관련해서 가장 있는 그대로의 입체적 진실에 가깝다. 실시간 생중계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실제로 어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도 헌재에 나왔는데 여기서 재판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에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해서 그 내용이 다른 부대원들도 들었다고 하더라. 이걸 들었냐라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들었다라고 증언을 본인은 했습니다. 직접 작전 투입돼서 그걸 생생하게는 못 들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대기하던 사람들이라든가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했고 그 중에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걸 다른 부대원들이 들었다. 그러니까요. 그런 합니다.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 조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입체적이고 있는 그대로 진실에 가까운 겁니다. 자, 저는 사실상 여기서 이 탄핵 심판이 끝났다고 보는데 그때 실시간 생중계됐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제 헌재에서 어떻게 증언했는지 거의 그대로 들어봅시다. 24년 12월 4일 날 00시 20분부터 00시 57분경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리고 1여단장 이상현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있는데 증인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거를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과 김용현 전 장관이 저한테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과
현장에 있는 지휘관하고 논의하는 과정의 내용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저는 이렇게 전투 통제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앞에 화면을 보고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었고 707 특임단장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1공수 여단장은 지휘 차량을 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707 특임단장한테는 비아폰으로밖에 지시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는 저도 그 중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마이크를 지금 이렇게 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이크가 이제 명령하더라도 이게 켜 있었는데 이걸 안 끄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대로 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 지시하는 것, 뭐 대통령 지시받고 막 얘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명령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하 전체 인원들까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 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여단장은 자기 차량 스피커로 그대로 연동이 돼서 거기서 막 아는 내용들이 다 생중계에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이 전체의 내용을 그때 당시는 몰랐고 제가 전화로 하는 사항들을 막 지시받고 하는 사항들을 이해해서 정도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 말씀을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 공소장에 있는 이런 말들이 그 시간에 있었던 거는 맞습니까?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 대통령님 지시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도 분명합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파하면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봐서는 아마 스피커폰으로 이 내용을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거랍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그 작전 통제실 사항을 그때 작전에 투입했던 모든 병력이 생생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도 조금씩 기억이 다를 텐데 그걸 다 합쳐놓으면 거의 온전한 기억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히려 곽 전 사령관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도 조서에는 담기고 그래서 온전하게 복원된 겁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다 들었다는데 사령관이 어떻게 윤석열도 아니고 거짓말을 합니까? 일이 그렇게 된 것이다. 저는 여기서 탄핵 심판이 사실 끝났다고 봐요. 정상적이라면. 윤석열이 아무리 끌어내라고 한 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우겨도 이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요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측 네. 주장이죠. 그다음에 자기는 그 끝나자마자 철수 지시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도 증언을 합니다. 이것도 보시죠. 해제 의결된 후에 그 철수는 증인 판단으로 철수 지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고 03시부터 05분 사이에 김용현 전 장관이 비화폰 통화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냐라고 전 장관이 물어봐서 제가 국회하고 그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권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철수지 이런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특전사 요원이었다. 피천구인이나 김용현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이 두 사람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분이잖아요, 증인은. 예,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 얘기도 앞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별로 뭐 오해할 여지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표현으로 이해했고 11시 50분에 김용현 장관이 707 특임단 병력 추가 출동을 지시를 하잖아요. 예. 김현태 대령이 지휘하는 그 인원만 가지고는 이렇게 국회 통제가 안 되고 확보가 안 되니까 부족하다고 보여서 추가 출동 지시를 한 거죠. 네, 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거다라고 얘기한 시점이 00시 20분이에요. 그 707 특전 그 작전 요원들이 분명히 그 시점에는 본관에 들어간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김현태가 들어간 유리창 깨고 들어간 게 00시 36분 그 정도죠. 34분. 4분인가 저는 그 정도 기억합니다. 34분이고 증인하고 통화한 게 36분. 36분 그때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00시 20분 그 어간에는 안에서 빼낼 요원이라는 사람이 안에 있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본관에 인원이 없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분명합니다.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고 윤석열은 주장하는데 707 특임대가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시간이 12시 34분. 네.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시간이 12시 20분. 네, 그러니까 그때 그 특임단 인원들은 정문 앞에서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에 들어간 게 34분이기 때문에 20분에는 빼낼 요원이 국회 내에 없었다는 게 요지입니다. 예. 뭐 이건 뭐 앞뒤 붙일 말이 하나도 없는, 필요 없는 확실한 정리죠. 자, 그리고 윤석열, 김영현으로부터 철수 지시 받은 바 없다. 이거 거짓말할 수 없죠. 라이브로 생중계됐다고 하니까. 네. 예. 자,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케이스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인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생중계되는 바람에 몇 명이 말을 맞춘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윤석열은 탄핵 공작이다. 나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그렇죠. 거다. 그것도 좀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테이저건, 공포탄, 단전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지 이 대목도 자세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거 들어보시죠. 00시 30분에 이제 대통령이 증인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예, 그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를 듣고 증인이 이제 갑자기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하냐면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테이저건이라도 쏴야 하나,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이거는 그 지시를 듣고 그냥 증인이 생각한 거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가 제 생각을 특임단장 참모들한테 논의하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김현태 단장하고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나요? 야, 테이저건을 써서 그 부분이 되냐라고 했더니 김현태 단장이 저한테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테이저건 쓰면 위험해서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바로 했고,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라고 중지 지시를 그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한테서 아까 그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대부분 출발해서 저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나, 해야 되나, 저 행위를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논의도 해보고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00시 35분에 이제 김용현 장관이 비화폰으로 증인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예. 예. 지금 검찰 조서에는 국회의사당 문 빨리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과는 제가 2번밖에 통화했기 때문에 워딩을 기억하고 있는데 김영현 장관은 제가 10여 차례 이상 계속 통화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은 김용현 장관이 기억나지 않는데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현 장관이 어떻게 말했다고 딱 집어서 얘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받고 나서도 김현태 단장하고 또 통화를 했죠. 김현태 단장하고는 그 뒤로 10여 차례를 계속 통화했기 예, 때문에 계속 통화했고 공포탄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죠. 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상황이 다 이해가 가죠. 예. 윤석열은 딱 2번 전화 와서 얻은 걸 다 기억하고 있고 김용현은 10번이 넘었기 때문에 그게 다 뒤죽박죽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확한 문장은 모르겠고 이런 의미다라고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테이저건, 공포탄, 뭐 단전 이야기는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지?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려 다 보니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과정도 다 생중계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마다 부하들한테 이거 어떻게 사용해도 되겠니 물어봤더니 안 된다 그래서 다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매우 신뢰할 만한, 듣고 보면 아 그랬구나. 그리고 자기가 기억나지 않는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단전 단수, 뭐 공포탄, 테이저건 이런 거 다 지시받았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건 내 생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달변가 아니어서 듣다 보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내용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잘 정리됐는데 그때 상황도 이해가 가고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정영식 판사가 이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습니다. 확실히 정영식 판사는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 때도 그랬고
곽 사령관 때도 그렇고 국회 측 증인의 경우에는 진술 신빙성을 문제 네. 삼아요.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그 핵심 대목을 잠깐 들어보시죠. 증인의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 사람이라 그랬다가 뭐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말이 달라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석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150명 얘기했습니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말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의결 그러니까 정족수가 제 아직 말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제 말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고 150명 맞습니다.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12월 3일 당시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 이후에 제가 말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냐는 말이에요. 150명은 그렇습니다.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들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소라고 얘기해서 아 그랬습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증인의 기억에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예. 150명. 예. 그러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수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자수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란 그걸 말이에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예.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회 내에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의원이 아니고 예, 인원.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 자꾸 김정일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그거는 들어보니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 하면서 했던 거 대통령이 어디건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줄 그게 자, 이건 이제 한 절반 이하로 줄인 내용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계속해서. 기억나는 대로 답해라. 이건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판사가 요구하는 거긴 한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질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따지면 인원이냐 사람이냐 끌어내라고 했냐 데리고 나오라고 했냐 뭐가 중요합니까? 정족수 얘기가 있고 국회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밖에 없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기억해내라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은 그럴 때도 판사는 중립적으로 보이려고 포커페이스를 하거든요. 정영식 판사는 그런 걸로 유명해요. 재판장에서 친절했는데 정반대로 3년 때리더라. 예. 한명수 전 총리도 그렇게 당했고. 더구나 이제 전국에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인데 홍장원, 곽종근 앞에서는 그 포커페이스를 걷어낸다는 점을 저는 주목했어요. 저는 누가 보라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탄핵 기각을 의미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급발진하고 싶지 않고 적어도 누군가가 정영식 판사에게 왜 우리 편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면 안 그래도 본인이 의심받는 걸 아는데 저렇게 포커페이스를 깨고 특히 두 사람 국회적 증인만을 향해서 저런 자세를 취할 필요가 뭐가 있나? 여기 주목한 지점은 정현식 판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누군가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거기까지는 제가 짐작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봐야 하지 않나? 저 질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각할 거냐 인용할 거냐 그게 아니라
누군가는 영향을 계속 주려고 하고 당신 왜 그래? 응? 저쪽 몰아가야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포커페이스를 깨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 성향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겠는가. 제 짐작입니다. 뇌피셜이에요. 근거는 없어요. 뇌피셜인 걸로. 자, 마지막 도장은 윤석열 본인이 찍습니다. 이거 다 공작이야. 예, 직접 들어보시죠. 또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보고를 좀 받다가 우리 사령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 지통실에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저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수고하라고.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 중에 뭐 의원 끌어내라서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만약 100% 양보해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을 뭐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뭐 과반수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151명이라고 그래서 1명이나 2명만 끌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저나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냥 즉각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그거를 묵묵부답을 해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제가 법정에 와서 그저께 상황,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